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선입니다. 오늘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은 10년 젊어지는 5가지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9년째 헝그리고퍼라는 웹사이트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 700만 부 정도 조회수가 있고요. 많은 댓글과 이메일을 받고 나니까 제가 느낀 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싶어하고 젊어지고 싶어하고 그리고 행복해지고 싶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려고 열심히 정말 노력을 하세요. 근데 왜 어떤 분들은 노력을 하는데도 건강해지지 않고 암에 걸리거나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해질까요?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관심 있으시네요. 저도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어떨 때 건강에 관심이 있어지기 시작할까요? 안 건강할 때. 딩동댕. 저도 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아홉수라는 걸 넘기기 시작하면서 건강에 관심을 붙여 있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9년 동안 제가 공부하고 경험해보고 실험해보고 입증된 것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8, 9년 전에 엄청나게 아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피부병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왜 옛날엔 부스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래서 어머니가 별건들 다 데리고 다니셨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스럼이 많았어요. 근데 중학교 딱 들어가면서 학교에서 샤프로 머리를 막 빡빡 긁고 있어서 너무 가려워서요. 근데 막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갔는데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진단명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가 체질이 그러니까 평생 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스테로이드 약을 30년 동안 썼어요. 더모베이트라는 얀센에서 나온 스위스 약을 30년 동안 썼습니다. 저는 그 약이 스테로이드인지도 모르고 30년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 어른이 돼서 왔는데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기는 보험이 비싸잖아요. 아깝도 비싸고. 보험이 있다 없다 하니까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약을 어머니에 붙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한 일주일에 2-3번은 썼어요. 근데 30년을 쓰고 나니까 약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한 9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말이 진짜 많구나. 나이가 들면 아프고 병들고 약도 안 듣는구나. 근데 이 염증이라는 게 여러분도 염증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염증이라는 건 뜨겁잖아요. 열이 나고 부풀어 오르고 배가 나오기도 하고 얼굴 같은 데 뚱뚱 붓고 머리도 띵하고 관절염이나 이런 것도 많고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아프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남편한테 진짜 아무 이유도 없이 맨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싸우다가 전화를 떨었어요. 전화가 아이폰이 부서졌어요. 그냥 딱 금이 갔는데 같이 시장에 가는데 운전을 하는데 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때 처음으로 운전사고를 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옆차를 그냥 차선을 바꾸는데 보지 않고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난 진짜 이제 중년 아줌마에다가 화도 조절도 못하고 남편한테 소리나 빡빡 지르고 살도 비둥비둥 치고 난 정말 이렇게 멋대로 진짜 늙는 것도 서러운데 뚱뚱해지고 남편한테 소리만 지르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제쳐놓고 어차피 약도 안 들으니까 가장 강한 약이 스테로이드 약이거든요. 피부염에는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염증과 관계된 것과 조사를 했는데 예방체계 해결 방법이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저는 보도 듣도 못한 그리고 저는 수많은 의사를 가서 상담을 하고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는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책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있는 것을 실행을 해보고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걸 시험을 해보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했는데 3주 만에 30년 썼던 스테로이드 약을 끊었어요. 와. 그리고 피부도 일주일 만에 많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지고 염증이 내려가고 잠을 좀 잘 자기 시작하니까 남편한테 아무래도 말이 좀 곱게 나오죠. 그러니까 관계도 개선이 되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통 여러분들은 유전자라고 하면 보통 병원에 가면은 그러죠. 아유, 이 집안 내력이다. 너는 피부병이 있으니까 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평생 쓰고 살아야 돼. 아니면 너희 집에는 아버지가 암이 있으시다 그러면 보통 자식들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죠. 아니면 뭐 위가 좀 약하다 그러면 집안 내력이다. 아니면 머리가 안 좋다 그러면 뇌출혈로 쓰러질 수도 있고,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집안 내력이니까 그걸 그냥 안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눈이 반짝 띄어지는 과학 종류가 있는데요. 생물학의 새로 시작된 한 60년도에서 50년도에 시작된 과학인데요. 에피제네틱이라고 합니다. 에피제네틱스. 흰색이 있잖아요. 이걸 제네틱스 많이 들어보셨죠? 유전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유전자가 이러니까 나는 유전자가 관절이 약해. 나 유전자가 집에서 암이 좀 잘 걸려. 집에서 고혈압이 있어. 그럼 내 유전자도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안고 살아야 되거나 평생 아프고 골골골 살거나 약을 먹거나 아니면 심장마비 와서 죽거나. 근데 에피라는 것은 그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태어났는데 집안 내력이 그래요. 보통 듣는 얘기가 그렇죠. 저도 30년 넘게 이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에피제네틱이라는 것은 에피는 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신의 유전자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을 여기 앉아계시는 사람, 당신은 자기라고 부르거나 당신이라고 부르거나 뭐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안에 유전자가 있겠죠? 유전자 자체를, 제가 글씨를 참 너무 잘 쓰죠. 유전자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크게 쓰세요, 글씨를. 좀 잘 썼네요. 그러면 표시가 안 나요. 잘 쓰지 마세요. 제가 미술을 전공해서 좀 글씨를 그림처럼 쓰는 게 있어요. 유전자. 여러분들 몸 안에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이 새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유전자의 표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유전자, 그러면 지금 자기 밖에는 뭐가 있죠?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환경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음식? 오케이. 음식. 대박. 음식 맛있죠? 맛있는 음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공기. 자연. 아주 좋습니다. 또 또래 집단 만나는 사람들. 오, 좋습니다. 사람들, 오, 역시 황화서당 사람들 훌륭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운동이 얼마나 접근할 수 있나? 그런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운동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게 다 중요합니다. 균이래요, 균. 맞아요. 균도 있고, 진짜 여러 가지가 있죠. 환경이라도 엄청나게 많죠. 환경에 의해서 당신 몸의 안에 있는 유전자의 표현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음식이
몸속에 밖에 있는 게 몸 안으로 음식을 드시면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몸에 들어가서 유전자랑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식은 맛있고 영양소가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음식 안에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 중에 염증을 많이 올리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은 뭐냐면 우리 몸이 보지 못한, 그러니까 호모세피엔스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한 1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는 15만 년에 유구한 그런 지능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그 격리가 되고 이랬어도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15만 년이란 그런 위대한 그 위주덤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보면은 염증을 많이 올려주는 음식이란 건 우리가 한 번도 못 본, 몸이 못 본 음식이에요. 최근에 저희가 가장 먹는 음식 중에 그 대표적인 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GMO. 진짜 멋있어요. GMO죠. GMO 중에 가장 많이 지금 우리가 밖에서 뭘 먹든지 들어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콩. 콩도 있고, 콩도 맞아요. 콩도 있고, 여기 새거 써내놨어요. 네, 이거 주로 쓰겠습니다. 콩도 있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밀가루죠. 네. 밀가루는 보통 모든 음식에 들어가 있고,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밀가루 안에 들어있는 프로틴이 글루텐이라고 여러 가지 물질을 이렇게 탄수화물 같은 걸 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음식을 쫄깃쫄깃하게 한다거나 서로 붙여준다거나 식감을 좋게 한다거나 부드럽게 한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보통 정제되거나 가공되어 있는 음식에는 들어가지 않은 게 없어요. 이름만 다르게 들어가 있지. 근데 저희 남편이 오하이오 사람인데 오하이오에 가보잖아요. 그 오하이오 농촌에 살던 사람인데 가보면 진짜 한 100마일 정도 밀이 쫙 재배가 되어 있어요. 다른 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걸 거의 매일 먹고 있어요. 근데 몸에서는 이걸 저희가 먹기에는 옛날 먹던 밀가루랑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GMO라고 해서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거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글루텐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사람 따라 틀린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민감하기 때문에 피부로 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민감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라면 엄청 드시는데도 멀쩡하세요. 지금 80대가 넘으셨는데도. 그렇지만 특히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같이 운 좋은 사람은 피부가 사람 몸에 가장 큰 부위잖아요. 신체 부위니까 피부에 나타나는 사람은 운이 좋은 거죠. 보기는 싫지만 바로 보이니까 뭔가 해결 방법을 찾죠. 그런데 운이 안 좋게도 한 이쯤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민감하진 않지만 몸에 계속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얘가 염증이 직접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예방 체계에서 얘가 난 얘 못 본 건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얘네가 염증이 들어있는 화학물질을 막 쏴줘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염증이 너무 많으면 이게 만성 염증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 있어요. 제 말만 믿지 마시고 만성 염증이랑 구글로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질병 관계가 많아요. 심장부터 치매나 이런 것도 연관이 있다고 많은 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밀가루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많이 정제된 가공된 음식들을 줄여주시는 게 좋고 밖에서 드실 때도 이게 들어있다고 일단 아시고 드시는 게 좋죠? 그래서 옛날에 그리고 다른 음식
염증을 올려주는 음식 중에 옛날에 왜 저희 학교에서 생태 피라미드 배웠잖아요. 여기 야채가 있고 제일 위에 돼지고기, 소 이런 짐승들 있죠. 육류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건 아시고 드셔야 돼요. 만약에 이 소가 환경이 안 좋은 데 갇혀서 소나 돼지나 운동을 전혀 못하고 운동을 한다는 건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가 되고 땀을 흘리면서 몸에 있는 안 좋은 물질이 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렇게 운동을 전혀 못하고 갇혀있잖아요. 닭들 그렇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있잖아요. 얘네들이 먹는 게 전부 다 보통 GMO예요. 그러면 얘네가 먹는 건 바이오 어큐뮬레이트 한다 그래요. 생태적으로 점점점 쌓여서 우리가 먹을 때는 얘가 그냥 음식 같지만 독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한참 적응이 되다 보니까 먹어도 아픈지 몰라요. 근데 저같이 운 좋게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얘를 너무 많이 먹으면 봄이 딱 피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염증이 올라가니까 관절이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음식을 먹으니까 왜 이렇게 속이 거북하지? 일단 소화기관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 적신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을 자연식으로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거 GMO가 아니고 올게닉이면 유기농이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한테도 각자 몸에도 좋고 그 환경에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 GMO 같은 경우에는 밀을 기를 때 얘네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GMO? 더 크고 더 많이 생산해서 그 푸드 인더스트리를 이끄는 사악한 자본주들의 배를 불게 만드는. 너무 멋있으세요, 그런 것도 있어요. 돈을 근데 더 빨리 많이 벌기 위해서. 얘네 그런 것도 있고 기본은 얘네가 그 화학 농약을 뿌리잖아요. 그 농약을 많이 뿌릴 수 있도록 GMO를 만든 거예요. 유전자를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식물은 다 죽이고 얘네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쌓인 걸 다 먹으면 먹을수록 나 음식을 깨끗하게 먹었는데도 보면 나는 GMO를 지금 엄청나게 먹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유기농이라고 하면 이거 진짜 비싸기만 하고 이걸 내가 왜 먹나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가격이 너무 비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기농 감자나 이런 거 특히 그게 더신한 게 있거든요. 더러운 12가지 그 중에 하나가 감자이거든요. 그런 거라도 피하실 수 있으면 조금 돈을 더 주고 피하시면 당장은 돈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시면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공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가장 탁한 때가 실내일까요? 실외일까요? 실내겠지. 네. 실내요? 실내. 예, 맞아요. 진짜 훌륭하십니다. 저는 공기가 실내가 탁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이거 공부해보기 전에는요. 왜냐하면 보통 요즘 사람들은 실내에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지금 실내이고요. 근데 공기가 실내에서 훨씬 탁해요. 왜냐하면 이 페인트나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서 안 좋은 환경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보통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전화 보거나 이러면 잘 안 나가시잖아요. 근데 1시간에 한 번이나 30분에 한 번이라도 나가셔서 상쾌한 공기를 씌워주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아요. 그러면 그 공기 자체가 몸을 좀 청정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근데 가장 좋은 건 자기가 몸에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차린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어떻게 이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되게 찝찝하고 바보 하는데도 소화가 되게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사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는데 기분이 좋고 웃고 이러면 몸에서 여러 가지 금지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이것도 염증을 낮춰주고
왜 누구랑 눈이 마주쳐서 인사만 하고 웃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다는 거 몸에서 분비물질이 바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건강에 좋아요. 물론 살다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패턴을 보셔야 돼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소화도 안 되고 집에 가는데 화도 나고 맨날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과 접촉을 좀 줄여보시거나 좀 바꿔볼까 하는 그렇게 알아차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몇 시간이죠? 1시간? 아직 멀었어요. 2시간 많이 남았는데 오늘 1분만 하면 그래도 2분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남편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남편이요? 그런 사람이 남편이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근데 이혼을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그런 걸 물어보신다는 거는 같이 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해독제를 드릴 수가 있죠. 그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미리 질문 주시면. 운동 같은 경우에도 몸을 움직인다는 게 꼭 운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재밌는 게 운동은 어디 나가서 막 조깅하고 이런 것만 운동이 아니고 재밌는 시험 결과가 많이 있는데요. 앤나 랭거라고 하버드에서 여자분은 처음 테니어 프로페서가 된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운동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문화적으로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두 그룹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챔버메이드라고 그래서 호텔에서 청소해주는 사람들이죠. 칩스 갈아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은 그 바이오마이커를 다 체크했어요. 생태적인 마이커를 다 체크했고, 다른 그룹은 그게 테스트 그룹은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변한 건 하나, 다른 거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슈트를 빼서 접는 거는 이런 운동을 하는 역할이 있고, 이렇게 걷는 거는 빼서 버닝하는 역할이 있고, 그런 걸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 나서 검사를 해봤는데 몇 달 후에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아니면 그건 일이야 하고 운동이라고 생각 안 한 사람은 전혀 건강에 발전이 없고, 이게 이런 운동에 효과가 있다고 배운 사람들은 정말로 살도 빠지고 허리랑 힙 레이셔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줄고 건강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집에서 무거운 식품 같은 거 드실 때 이렇게 들면서 내가 진짜 이 운동 드는 거 이두박근 기부분 이런 거 하실 수도 있고, 집에서 삽질하기 하면서 저는 요즘에 비 많이 와가지고 집에 뒷땅 무너져가지고 삽질 많이 하거든요. 삽질하면서도 내가 이 운동하면서 이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구나. 이런 걸 아시고 하면은 그러면 몸에서 반응이 와요.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 중에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기는 싫고 같이 살고 싶을 때 그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래서 4가지 정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5가지. 근데 이런 요것만 해도 효과가 굉장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 중에 가장 염증을 많이 올리는 것 2가지를 뺐는데 그것만 해서 3주 됐을 때 스테로이드를 딱 끊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먹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테로이드를 끊고 한 2, 3년 됐을 때 어머니가 허리가 굉장히 아프셨어요. 디스크가 걸렸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 한국에 사시는데 제가 그때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었을 텐데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셔서 너무 아파서 일어나면 꾸부정하게 한 3, 4시간 있어야지 허리가 제대로 펴지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봐도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주거나 약을 먹거나 파스를 붙이거나 그 정도지 딱 그때만 효과가 있지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시니까 이게 혼자 사실 수 있으려나 할 정도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산부인과 가셨는데 아프신 줄 알았는데 염증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의사가 이걸 깎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도 모르게 제가 멍멍 울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근데 제가 우니까 아프시던 어머니가 딱 바뀌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울지 말라고 엄마 괜찮다고 내가 몸을 좀 좋게 해서 네가 가르쳐준 거 따라 해봐가지고
미국으로 오겠다고 집도 새로 샀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저랑 오줌과 유충과 같이 음식을 진짜 깨끗하게 드셨는데요. 진짜 딴 사람들하고 갔어요. 오실 때는 할머니 왔다가 가실 때는 나가시는 것 같아요. 가셔서 위궤양 같은 것도 되게 심하시고 많이 토하셨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고 당뇨 전 단계였는데 그것도 없어졌었고 허리도 지금은 어머니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하고 산행 등산하죠. 어머니랑 연배들은 재미없다고 같이 못 노세요. 에너지가 넘치셔가지고. 그래서 요것만 해도 상당하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건 진짜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깨끗이 먹고 운동도 하고 자연식으로 먹고 그렇게 해서 피부가 많이 좋아졌었는데 한 3년 반 후에 그렇게 살고 나면 어느 날 화장실에서 딱 넘어졌어요. 그냥 딱 넘어졌는데 그게 한 5년 전이거든요. 그때 넘어지고 나서 9개월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병명이 없는 거예요. 현기증이 많이 나고 발이 빙빙 도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뭐 한 걸음만 걸어도 너무 힘이 없고 1층에서 2층에 올라가는데 헥헥거리고 이러니까 일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나 그래서 9개월 동안 침도 맞아다보고 산타모니카에 있는 유명 의사한테 수천을 써가면서 병원도 가보고 그랬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음식을 정말 깨끗하게 먹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음식을 술은 입에 한 번도 안 댔거든요. 보통 한 저녁 때 와인 먹거나 뭘 좀 마시는 게 집에 오면 일하고 나서 쉬면서 그게 낙이었는데 천장이 빙빙 도니까 이거는 뭐 술 마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벌써 만취한 상태니까. 그래서 그때 술도 줄이는 거 배웠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정식으로 운동했는데 이 5번째 비밀은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을 거예요. 5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유전자가 있고 여러분이 여기 있죠. 모든 게 이민 체계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민 시스템. 여러분은 여기 있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랑 여러분이 믿는 것과 예방접종 체계가 면역 체계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한꺼번에 작용을 해요. 근데 예방접종 체계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보통 의사들도 얘기해 주는 게 예방접종 체계는 당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병균 아까 말씀하셨죠? 병균이 들어오면 예방접종 체계가 면역 체계가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근데 예방접종 체계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주는 거예요. 컨포머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 하면 믿음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 뭐 이 정도 되나? 그래서 예방접종 체계는 근데 그건 어디서 나왔구나. 우리 뇌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문화랑 연결되어 있냐 하면 그냥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드릴게요. 얼마나 이게 강력한지.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플라시보 에펙트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사가 이 알약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너 혈압 내려가. 그러면 먹잖아요. 진짜 혈압이 내려가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설탕일 수도 있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정말 혈압이 내려가죠 보면서.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의사가 이거 혈압 내리는 약이야. 근데 이거 설탕이다? 그리고 의사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뇌부는 인식은 했는데 이게 설탕이라고 몸에서 하는 작용은 그래도 혈압이 내려가요. 그래서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이뮤 시스템이 그래서 내가 믿는 거, 인식이랑 상관없이 무의식에 있는 세계에 있는 걸 적용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뇌에서 뇌 맵이라고 부르죠. 뇌 지도. 디폴트 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는 관점. 만약에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침이나 저녁 때, 아침 일찍 깨어나실 때 밤에 주무시기 전에 뇌 주파가 변해요. 그때가 무의식에 더 가까운 거거든요. 그때 나는 생각이 어떤 건지 한번 내가 돌리고 있는 영화에 띠임이 있나? 한번 보세요. 내가 화나는 것만 자꾸 생각나고 무서운 것만 생각나고 이러면 그 내 디폴트 모드라는 게 내가 보는 관점이 항상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무섭거나 싸우고 있거나. 근데 이면 시스템은 이면 시스템이랑 면역체계랑 신경체계랑 맞물려 있어요. 호르몬 체계랑도 맞물려 있고 모든 게 면역체계에 영향을 받는데 신경체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parasympathetic 그래서 이게 교감신경계랑 부교감신경계가 있어요. 교감신경계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뭘 드실 때 보통 미국에서는 이걸 fight or flight 그래서 뭐 나한테 사자가 딱 온다 그러면 도망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죠. 부교감신경계라는 거는 부교감신경계라는 거는 이게 바뀌었나? 나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서 교감이라는 게 그렇지. 부교감신경계라는 거는 rest and digest예요. 그게 rest and digest는 내가 지금 평화로우니까 내가 평화롭게 음식을 먹을 때 이 소화에 나오는 그런 효모가 다 나오고 소화기관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믿고 있는 세계, 관점 그게 여러분들 밖에 있잖아요. 이 관점이라는 게 그게 만약에 이게 밖에 있는 게 X라면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항상 이 관점 디폴트 모드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X1을 항상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의식으로 그런 게 아니고 무의식에서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요.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8차선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4, 5에서 운전하는데 손에 땀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얘가 항상 뒤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항상 자기가 믿는 세상,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내가 믿음 속에 있는 세상이 두려움이라면 얘가 항상 신경계가 위험이라고 켜져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해도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디폴트 네트워크라는 걸 고치지 못하면 이게 오래 쌓이는데 이게 만성이 되면 이게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심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머리가 약하신 분들은 저처럼 뇌가 좀 약한 사람은 저처럼 그렇게 쓰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피부가 약한 사람은 피부로 나올 수도 있고 관절이나 이런 게 약한 사람은 관절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이것인 디폴트 네트워크를 바꿔야 돼요. 디폴트 네트워크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근데 이건 내가 아무리 앉아서 기도를 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세상은 안전해 얘기를 하고 그래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무의식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서 명상을 하거나 할 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제가 만난 멘토는 이걸 가르치시는 분인데요. 이걸 배우고 나서 제가 근데 이건 천천히 바뀌거든요. 이걸 배우고 나서 지금 이렇게 앞에서 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1년 5개월 동안 거의 생활을 못했죠. 지금도 한 80% 조금 넘게 왔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용됐죠. 처음에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한 1년 5개월 정도 후에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 5분 일하고 55분 쉬었어요. 지금은 용됐죠. 1시간 넘게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칠 수 있다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요점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이 디폴트 모드란 게 자기 기본 사양 보는 관점이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필터를 통해서 봐요. 근데 문화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문화랑 면역체계랑 또 얼마나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캐톨릭 잡지에 캐톨릭 병원에서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 아파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신부님이 오셔서 마지막 뭐라고 하죠? 그 마지막 임종사를 해주셨나요? 그래서 신부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방에 들어가가지고 임종사를 해서 그 사람이 평안하게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카페에 매거진 나왔어요. 죽은 사람은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별 병이 없는 사람이고 죽으려고 임종사를 기다리던 사람은 일주일도 더 살았대요. 그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요. 신부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문화가 상당히 무의식이죠. 문화가 여러분 면역체계에 항상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문화가 미치는 영향. 근데 문화가 보통 세 가지로 사람을 속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화가 자기가 부인이랑 말을 할 때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 중에 내가 저 사람한테 부끄러운 얘기를 넌 그거 부끄러운지도 모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지 창피를 주는 거죠. 아니면 내가 누가 좀 마음에 안 들면 확 외면하고 버리는 걸 잘하는지 아니면 나는 얘를 보면은 정말 화가 이렇게 치밀어요. 막 욕을 하고 싶어. 그거는 책망이기도 하고 화를 낸 건데 이거는 이런 걸 잘하는지 세 개 중에 하나를 자기가 뭘 잘하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이걸 내가 사람들한테 책망을 잘 준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나 오늘 이렇게 강의했는데 정말 잘했어 그러면 나 오늘 잘한 것 같아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아니 그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지 뭘 그거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나한테 뭘 준 건가요? 부끄러워. 너 부끄러운 줄 알아. 너 잘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해독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말을 쓰는지 이게 굉장히 미미해요. 한번 조사해보세요. 이렇게 관심 있게 보세요. 알아차려보세요. 인원을 많이 쓰는 사람은 해독제가 명예로운 걸 쓰는 거예요. 명예롭고 당당한 거. 버림받은 거에서는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쓰면 이게 해독제예요. 이런 게 부끄러움을 주면 왜 누가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하면 너 정말 못생겼어. 너 정말 멍청해 이러면 얼굴이 확 달아오를 때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그건 면역체계에서 이게 말인데 정말 누군가 호랑이가 쫓아오는 것처럼 면역체계에서 모든 물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혈구가 막 얼굴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랑이가 쫓아오는 게 아닌데 근데 이런 걸 많이 받으면 진짜로 몸에 병이 나요. 왜냐하면 문화랑 면역체계랑 아주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과요. 제가 오늘 정말 많은 말을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해가 안 가시거나 아니면 코멘트 다시거나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일단 세 번째 거는 해결책이 뭐예요? 세 번째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의리라고 부르는데요. 의리 있는 거. 로열티 의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건 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리. 배반. 누가 배반하는 거. 그러니까 배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배우냐면 얘가 어릴 때 너 이거 너 춤 한 번 추면 내가 사탕 하나 줄게. 내가 춤췄어요. 근데 한 번 더 춰봐 줄게. 또 췄어요. 근데 내가 너 안 줄래. 이게 배반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 거. 이게 배반인데 이거는 의리가 해독제인데 이걸 자기 자신한테 쓸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먼저 쓰고 남한테 쓰면 그리고 자기를 일단 아는 것도 중요하고 집에 가서 한번 혹시 누구랑 같이 사시면 한번 유심하게 해보세요.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이 나한테 어떤 걸 제일 많이 쓰는가. 저희 남편은 이걸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저 남편한테 명예를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희 관계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사람한테 그거를 하라 이거군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고요. 네. 자기 스스로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쓸 수 있어요. 일단 자기 자신이 모든 게 지금 에피제네시스의 가장 중요 요인은 자기가 자기 유전자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내 건강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유전자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유전자가 어떻게 생겨먹었든 내가 얘를 변화시켜서 건강한 유전자를 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에피제네틱스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 배우신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의사한테 하면 보통 이런 얘기하면 얘는 왜 이런 별다른 얘기를 할까 하겠죠. 하지만 증거는 많고도 많습니다. 제가 일단 살아있는 증거고 저희 어머니도 증거고 제 700만 부 넘게 본 사람들도 많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질문이실 분 아니면 커뮤니티 아까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고 드셨어요? 했는데 그러면 몇 번을 씻어 먹어야 되니까 어떤 음식을 아무리 씻어도 씻지 않은 것도 있죠. 예, 물론 씻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농담이고 어떤 음식을요? 예. 일단은 가장 쉬운 것부터 하세요.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가 있으세요? 향기로운 게 좋죠. 네? 향기로운 게 향기로운 거요? 예. 그러면 허브 같은 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컬러풀한 것도 좋고 길러 드시는 것도 괜찮죠. 왜냐하면 깻잎 살 수 있는 게 전부 다 농약이 쳐져 있잖아요. 근데 뭐 정 없으면 그런 거 드셔도 되는데요. 이런 걸 하실 때 주의할 점은 너무 건강을 위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면역 체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드시고 나서 뭐 균형을 맞추셨으니까 나는 술 먹으면 해독돼 막 이러고 술을 많이 드시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누구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80% 정도는 깨끗하게 드실 수 있으면 드시는 게 좋고 20% 정도는 나가서 즐기면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사람 따라서 다 다르지만 한 요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죠. 한 70, 30%라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유기농 드시고 고기 같은 것도 집 근처에 농부시장 같은 거 있으면 가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음식이 더 비쌀지는 모르는데 저희 남편이랑 저랑은 지금 파머스마켓 간지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가보면 둘이 농담해요. 이게 가격이 세배면 맛도 세배고 가격이 뭐 어떨 때 너무 비싸서 좀 싼 거 사잖아요. 그러면 그로서리스토어 그냥 식품점에 가서 그러면 맛도 3분의 1이에요. 맛이 완전히 틀려서 맛이랑 영양가랑 정보도 틀리기 때문에 음식도 조금 먹게 돼요. 조금만 먹어도 만족감이 있으니까. 다른 질문이나 뭐 아까 멘토분께 저 비폴 네트워크를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배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저걸 약을 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파시네요. 네. 이건 돈을 내야지 파나요? 유료인가요? 메스터 클래스인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움직임을 근데 인생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전혀 효과가 없어요. 뭐든지 실천을 해야 돼요. 무브먼트.
그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뇌 주파수가 내려가도록 깊게 명상을 했을 때 명상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디폴트 네트워크가 바뀐다고 왜 이런 거 지금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옛날에 버클리에서 티베트에 있는 중 스님들 데려다가 뇌 제가 한국말이 좀 섞여가지고 그 뇌 펑셔널 MRI를 했죠. 뇌 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이 예쁘다고 이렇게 보고 인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디폴트 네트워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한번 관심 있게 유심하게 살펴보세요. 이게 만약에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 오늘 딱 누구랑 나 오늘 또 등쳐먹겠구나. 나 얘랑 또 싸우겠구나. 딱 안 좋은 생각부터 들잖아. 그러면 벌써 이 디폴트 네트워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도 자기가 부정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짜여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실행을 해주잖아요. 그런 계속 그 뇌 운동을 이렇게 해주면 해주는 순간에 벌써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도가 짜있는 것처럼 길이 이렇게 뇌 지도가 나 있는 게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힘이 여러분 개인 안에 각자 안에 있습니다. 더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조금만 더 팔아주세요. 네. 5한테 6가지 있다고 좀. 퇴장시키고 양장도 시키고 아니 뭐 핵심 그래서 나머지는 등록하고 뭐 사인해야지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지금. 아니 앞으로 이제 계속 하실 거니까 오늘 일부러 안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근데 거의 6까지 다 한 것 같은데요. 시간만 못 보죠. 시간 많아요. 양 만들어서 주세요. 빨리.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 계시니까 샘플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어디가 뭘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 그러면 뭐 맛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아니 10년 건강 해보실래요? 10년을 야, 저. 퀘스천이 있는데요. 예. 지금 계속 그 강의하시는 걸 들으니까 조금 아까 그 올게닉 음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몇 번 씻어 먹어야 됩니까? 그러셨잖아요. 근데 올게닉 푸드 내가 먹으면 이 음식이 굉장히 깨끗하고 잘 그러니까는 뭐죠? 고기를 먹어도 뭐 프리 레인지 치킨이라든지 무슨 올게닉 음식을 먹고 자란 그런 걸 먹었을 때는 내 자신이 몸에 들어갔을 때 이게 좋은 음식이다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디폴트 메커니즘으로 통해서 아까 그거 설명하셨듯이 내가 이거를 혹시 올게닉이 아니라도 그걸 먹으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의식적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이렇게 카프리게 저한테는 생겼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 네. 굉장히 나는 질문. 네. 진짜 좋은 질문. 진짜 이거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인식은 무의식이거든요. 의식이랑 무의식 지금 이 디폴트 모드라는 건 무의식이에요. 인식에서 내가 음식을 감사하게 먹고 이건 깨끗한 음식이다 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하지만 무의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캐톨릭 병원에서 그 사람 죽은 것처럼 무의식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의사가 이게 진짜 이건 유기농이고 정말 이건 명약이에요. 드세요. 이거 드시면은 정말 그 살도 빠지시고 피부도 뽀송뽀송해지시고 10년 젊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의사고 이분은 환자잖아요. 그런 인바이러먼트가 딱 짜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조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식상으로
나는 이거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무의식 세계까지 갈 수는 없어. 그래서 디폴트 네트워크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설명이 대답이 됐나요? 그럼 디폴트 그 모드는 타고나는 거야? 아니면 내가 크리에이트 하는 거야? 디폴트 모드는 타고나는 건 아니에요. 타고나는 건 아닌데 어릴 때부터 쭉 배워요. 저희가 어릴 때 자아라는 게 아주 갓난아기 같은 경우는 애들이 2살 정도 전까지는 거울 보면 너 누구야? 그러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자아라는 게 한 3-4살 때 정도 생기잖아요. 자아가 성장이 되면서 디폴트 모드라는 게 만들어져요. 어릴 때 누가 나한테 말하고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계속 관찰하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이런 게 모두 합쳐져서 디폴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누구한테 배우냐 하면 보통은 그러니까 문화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문화 안에는 문화를 보면은 문화라는 건 뭘까요? 환경, 뭐 살아가는 양식이죠. 살아가는 양식이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컨디션. 컨디션도 맞고 문화라는 건 쉽게 제 멘토 같은 경우는 말을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믿는 체계예요. 문화가 다 틀리죠. 저희 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눈이 크고 뭐 키가 크고 이래야 되니까 성형술도 많이 하셨는데 미인의 기준으로 믿는 거니까. 그런데 또 딴 나라 가면 조그맣고 뭐 눈썹 찝자르게 잘생겼을 수도 있죠. 그건 그 나라의 문화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각 문화에서 믿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믿는 거 그게 문화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추상적인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문화 안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어릴 때는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님, 아버지. 어머님, 아버지가 이게 디폴트 모드라는 게 자기 무의식이기 때문에 무의식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걸 잘 보시면 내 디폴트 모드가 뭔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릴 때는 그렇죠. 근데 이걸 문화의 culture 에디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문화를 조절해주는 사람인가요? 문화를 편집해주는 사람. 집에서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죠 보통. 교회에서나 저희 같은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 굉장히 중요해요. 병원 같은 데서 의사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나 따라서 그 무의식 세계에서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은 교회에 있으니까 목사님이랑 일을 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나에겐 그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이에요. 특히 어릴 때. 그럼 목사님이 한 말을 믿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집에 왔는데 내가 뭐가 부서져서 목공수가 필요한데 목사님이 내가 이거 목공수로 특별하게 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별 교감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은 집에서 못 하나 못 받으시는데 뭘 그런 얘기를 하시나. 그래서 이 문화라는 거는 그 자기가 지금 있는 공간에 의사면 병원에서는 의사, 교회에서는 목사, 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이런 게 모두 영향을 미쳐서 디폴트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요. 근데 디폴트 네트워크는 보통 어릴 때 자아가 형성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영향이 가장 지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나 어머니, 아버지 되게 싫어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닮았지 이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대를 받는다 그러죠. 그걸 불교에서는 이거 업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래서 이 서양 과학에서는 이걸 디폴트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근데 이게 딱 뇌에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 면역 체계나 신경 체계나 이런 것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좀 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또 질문 있으세요? 진짜 좋은 질문 있어요. 네. 이제 어떤 감정
제가 집중이 잘 안 보여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하신 그러니까 남편이 뭐 부끄러움을 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의 명예를 주고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부끄러움에 대해서 명예, 또 버림에 대해서 약속, 배반에 대해서 의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런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때 제가 이제까지 어떤 경험해온 거 그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 체계에서 학습해 온 것을 이제 보자면은 그러니까 현재 펼쳐지는 모든 삶의 경험은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의 어떤 거친 자아라던가 이런 것들을 에 주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지금 겪고 있어.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은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빨리 도망치고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에 대한 것이 부끄러움의 반대가 명예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재빨리 내가 저항을 느끼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더니 오히려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일련의 사건들이 내 삶에서 훨씬 더 많이 창조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느껴졌을 때 그냥 그 core, center of the 내가 부끄러움 느끼는 감정의 코어로 들어가서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얼굴이 이렇게 화끈화끈 거리는구나. 막 가슴이 이렇게 뛰는구나. 그래서 괜찮아. 그래.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라고 내가 나를 또 하나 전지적 시점에 그 관찰자로서 그냥 그걸 느끼는 애예요. 보면은 그건 항상 애더라고요. 걔와 함께 있어 줘 봤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감정으로부터 정말로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떤 그러한 면,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부끄러움을 자꾸 주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사람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어쩌면은 명예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나에게 주변 사람들한테 투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저것이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그런 걸 주는 사람에게 역으로 명예를 선물해 주는 것은 정말로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나 스스로에게 대해서는 오히려 내가 저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그 부끄러움을 할 때 명예를 선물하기보다 그냥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저항하지 않고 그냥 welcoming 그냥 feeling it as it is 날로 느껴주는 그것이 저는 더 성공적이었었어요. 맞아요. 진짜 좋은 얘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고 좋은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게 가장 코어로 다시 돌아갈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좋은 유전자를 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유전자를 켜주면 아픈 유전자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반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 요선 중에 하나가 화를 내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화를 내는 게 좋아요. 화를 누르면 안 좋아요. 만성적으로 화를 내면 안 좋지만 상대가 근데 그게 컨디션이 있어요. 이걸 옳은 화라고 그러거든요. righteous anger라고 불러서 옳은 화. 상대가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뭘 했는데 나를 모욕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모욕을 당할 때 이유 없이 그럴 때 화를 내면 면역 체계에서 좋은 반응이 나요. 면역 체계에서 좋은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거 내줘요. 그런데 화를 만성적으로 내면 면역 체계가 나는 항상 위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쉴 시간이 없어요. 얘가 균형이 맞아야지 내가 늘 위험에 있다고 하면 면역 체계가 성장하거나 다시 재건축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항상 피곤해요. 항상 피곤하시고 항상 서두르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서두르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많이 고치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 말은 진짜 중요해요.
이걸 누르는 게 아니고 나오도록 해야 돼요. 일단 느껴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게 불교에서 알아차림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랑 밥을 먹고 있어요. 음식점에서. 근데 이 사람이 나랑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 툭 부딪히고 굉장히 무례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되게 무례했으니까 내가 화낼 수 있어요. 이건 좋아요, 예방책에. 근데 화가 안 좋은 건 어떤 화냐면 내가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데 내가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웨이터가 좀 음식을 늦게 주고 했는데 그냥 벌 이유도 없이 화를 냈잖아요. 그러면 이건 예방책이 안 좋아요. 예방체계 자체가 규율이 있어요. 도덕적인 모럴이 있어요. 예방체계. 이건 사이코 이미널러지라고 해서 이런 거 연구하신 분들이 굉장히 학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 올라오는 걸 누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건 부끄러움이나 버림, 배반 이런 거 명예 같은 건 남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다 지금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나한테 예를 들어 봅시다. 회사에서 내가 늦었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부끄러움을 잘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좀 늦어요. 계속 늦었어요. 사장님이 나한테 아니 내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좀 늦게 들어갔더니 너 또 늦었구나. 야 너 늦을 줄 알았어. 또 맨날 늦잖아. 사람들 많은데 나한테 모임을 딱 줬잖아. 그럴 때 올라오는 걸 느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 빨개지고 뭐 화가 막 난다. 손에 땀이 나고 이런 걸 일단 느껴봐야 돼요. 몸에서 일단 나오는 거 억누르지 마시고. 그리고 이 상처라는 건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똑같은 걸 당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배반당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게 지금 뭔지 부끄러움 같은 경우에는 열이 확 나고 어디가 숨고 싶고 이런 거 아침에 일어날 때 난 진짜 오늘 밖에 나가기 싫어. 나는 꽁꽁 숨고 싶어 이런 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 상처가 되게 큰 사람이에요. 부끄러움. 저희가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나 진짜 일어나기 싫어. 그냥 꽁꽁 숨고 싶고 내 모습이 막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땐 명예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장이 모욕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뭐가 상처일까 그게 올라오는 걸 느껴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명예를 피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사람한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일단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사장한테 내가 늦은 건 알겠는데요. 죄송한데요. 명예롭게 남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 일을 늦게 하더라도 그 시간은 마무리하겠지만 남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상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선을 거줘야 돼요. boundary. 네. 그래서 비나인 바운더리가 있어요. 근데 근데 이게 불교랑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불교는 집단주의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집단주의. 집단을 우선하는 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교는 집단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서양에서 만들어진 지금 이 사상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집단주의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거기서 두드러진 스터디 중에 하나가 티베트 스님들을 모셔다가 티베트 스님들 그러니까 화내를 내는 게 정당 화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게 티베트 스님들이 가장 많이 겪는 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제대로 먹고 그렇게 메디테이션도 하고 그러시는데 왜 그런 병에 걸릴까 하고 사이코 이뮤놀로지라는 거에서 스터디를 해봤는데 티베트 그런 부디즘은 보통 너그러움이잖아요.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는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티베트에 가서 자기 승려들을 강간을 하고 별짓을 죽이고 해도 다 했는데도 그 올라오는 화를 억누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민 시스템에서 거기에 복종을 하려면 설탕을 엄청 쏴줘야 돼요. 진짜 슈거푸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당뇨가 걸리는 스터디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교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것도 굉장히 많지만 차이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좀 지역적인 얘기긴 한데요. 불교의 가르침이 억누르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건대는 이제 말씀하시기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는 집단에서 나온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교가 집단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그걸 수행하다 보니까 수행 공동체라는 게 생겼고 그것이 이제 승가라는 것으로 발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도드라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 하고 부처님께서 다 계율을 승가의 계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공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지만 그것이 지금 뭐 그 당시에 출가자들 막 500명씩 같이 사는 세계에서나 적용되었던 거지. 지금은 각자 개인적인 생활을 하면서 뭐 절에 가거나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불교와 그것이 꼭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고,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오늘 강사님께서 준비하신 이런 내용들이 서구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in a way 자신들의 어떤 어느 정도는 어떤 인디비주얼한 이러한 취향에 맞춰서 그 보캐블러리를 사용해가지고 뭔가 조금 다르게 보이나 근원적으로 들어가서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티베트 스님들이 당뇨병 걸리고 이런 것들이 참아서라기보다는 티베트 스님들도 그렇고요. 또 타일랜드 스님들도 이제 제가 타일랜드 트래디션에서 사람들이 공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책 없게 설탕이랑 설탕 많이 들어간 청량음료를 무지하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티베탄 아니라 타일랜드 전통에서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청량음료 갖고 오지 말라고. 사실 이제 비구들은 뭐든지 갖고 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님들 나쁘다. 좀 이제 그만 갖고 오라. 버릴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신도들 공양을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물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게 합리적인 것도 있어요. 네. 이건 불교에서 온 것도 많지만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집단적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똑똑하다고. 여기서 자기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좋은 사람? 좋은 친구, 남들을 잘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것도 없어요? 한정 없이 좋습니다. 저런 분들 중에 좋은 분들 별로 없어요. 집단이라는 건 되게 날카롭고 좋은 지적이에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런 면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집단주의라는 게 하고 개인주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모든 뇌가 다 똑같다고 믿었어요. 보통 뇌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서양의 뇌 그리고 동양의 뇌가 다르다고 똑같다고 모든 뇌는 똑같은데 성장하면서 다르다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얼마나 다르냐면 펑셔널 MRI를 해보면 동양의 뇌는 서양이랑 다르게 반응해요.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냐면 어머니 왜 집단적이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서양에서는 누구를 모욕을 주려면 그 사람 자체를 모욕을 주면 돼요. 근데 동양에서는 가족이나 집단을 모욕을 주면 그게 모욕이에요. 근데 이게 펑셔널 MRI에도 나와요. 내 어머니를 욕하면 서양 사람들한테 뇌 조사를 받고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어머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다른 사람이 뇌에서 이건 나 말고 딴 사람이니까 딴 쪽으로 가요. 동양 사람은 무슨 얘기를 뇌를 조사하는데 무슨 얘기를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 어머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라고 있는 그 시점에 그대로 피가 들어가요. 나랑 어머니랑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건 집단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배운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의식적으로 내가 아무리 서양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이게 그냥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뇌가 다르게 디폴트 모드로 조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집단이라는 건 동서양이 다르다는 건 왜 우리가 주소를 쓸 때 미국에서는 작은 것부터 쓰고 크게 보잖아요. 한국에서는 큰 것부터 쓰고 작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른 이유가 진짜로 뇌 구조가 달라요. 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집단적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거든요. 집단적에서 장점도 많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단점도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부드러운 선을 긋는데 부드러운 선을 그면 사람들이 쟤는 되게 이기적이다. 이렇게 욕을 확률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미세한 부분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나 굉장히 비슷해요. 내가 긴급 상황에 쓸 수 있는 단어나 내가 뭐 프랑스에 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음식 주문해야 되니까 프랑스 몇 단어를 배우고 뭐 몇 구절을 배워야 돼서 밥을 주문할 줄 알아야 되지만 기본 프린시플을 배우고 기본을 배우고 나서 그 언어를 좀 깊게 알아야지만 이 디폴트 모드를 조금씩 바꿔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꺼번에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확실히 금세 더 효과가 나는 건 음식이나 이런 건데 사실 어떤 브리딩 테크닉만 가지고도 가렵던 걸 멈추고 이런 3분짜리 비디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한 100만 부 정도 봤을 거예요. 그런 거 엑지마 같은 거 아토피성 피부염 있는 사람들 진짜 잘 듣는다고 그런 댓글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응급 처치가 있고 깊게 봐서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불교에서 보면 업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건 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몸에 있어요. 왜 소화기관 같은 걸 제2의 뇌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온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심지어 좀 너무 많이 먹겠거든요.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없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네. 저기 그 에피제네틱스에 관련 서적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에피제네틱스에 관련 서적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바이오 카그니션이라는 걸 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건 세 분야를 뭉쳐놨어요.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우리 서당방에 그 운영하시는 채널 한번 올려주세요. 네. 또 우리 다 거기가 또 배울 수도 있고. 네. 헝그리국보닷컴에 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헝그리 고법. 그거 아니면 유튜브에 가서 채널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평화서당에 오셔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퍼예요? GOP에 고퍼. GOP. 네. 고퍼 이렇게 다람쥐 같이 좀 생긴 애 있죠. 땅속에 들어가 있는. 두더지. .com이에요? 네, 닷컴. 그리고 아니면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여기까지.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